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이제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강사분들은 난도가 어떨지 모르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요. 이제 수험생분께서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질문 주셨어요. 제가 관련된 질문에서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수험생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약간 좀 본질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목이 20문제라고 할게요. 20문제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어려운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어렵다는 문제는 약간 킬러 문제. 킬러 문제라는 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100점 방지용 문제인 거죠. 출제자들은 100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 방지용 문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이런 킬러 문제가 저는 3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욕을 완전히 많이 먹기 때문에 뭐 한두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뭐 3문제 나온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나왔다고 할게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실전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한두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봤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문제를 집중해서 맞춥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저 한두 문제도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돌아가서 뭐 보기양 소법을 풀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저 한두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시험날 해결하려고 합니다. 풀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풀릴까?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말은 나머지 18문제에서 충분히 시간을 잡고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져 가지고 이 18문제에서 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킬러 문제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킬러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합격 컷이 그 과목은 떨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난도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합격 컷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이런 킬러 문제를 틀렸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킬러 문제가 2문제 이상 나왔다. 그럼 당연히 합격 컷은 90점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즉 정리를 하자면 킬러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머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를 틀려서 떨어지는 거죠.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합격 컷은 떨어지고, 보통 이제 수험생들의 상담을 오랫동안 해보면요, 아깝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수험생들과 늘 상담할 때 확인하는 것은 남들이 틀리라는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그런 문제는 틀렸지만 오히려 자신이 실수를 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틀려서 떨어졌냐, 그럼 보통은 후자라는 거죠.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강사님들이 취약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한 과목만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다른 과목은 밀려요,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뭐 3과목을 시험 보든 5과목을 시험 보든 여러분들은 합격 컷만
넘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과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밀린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절대 잊지 말할 것은 내가 어려우면 어차피 난데도 어려운 거예요. 킬러 문제는 맞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넘기세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서 보기양 소법으로 해결하든지 찍던지 하세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야 하는 문제를 틀리지만 않는다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강사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 과목은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할 것은 여러분들은 합격컷만 넘기면 돼요. 대신에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도 있어요. 소방 쪽에서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경찰 시험도 어렵게 나오죠. 형사법, 헌법, 경찰학. 그러면 이런 과목들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냐?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이쪽 직렬에서 시행착오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 직렬은요 시험 어렵게 나온다는데 그러면 기본서를 철저히 봐가지고 기출 이해 포인트까지 잡을까요? 아니요. 기출 이해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에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로 만들 겁니다.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하면서 기출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 위주로 발췌독을 하면 되고, 절대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기출 이해 것까지 확장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강사들에게 맡기세요. 모의고사에서 강사님들이 승진시험, 간부시험, 상인시험에서 경찰시험이나 소방시험에 맞게끔 문제를 변형시켜서 만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해결하면 되세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틀린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수험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사님들은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해서 양을 늘릴 거고, 수험생들은 불안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계속 양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이 밀린다. 그러면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양을 늘리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 구독자 수험생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파이팅입니다.